제주도의 한 중학교 창고에서 4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학교 창고에서 이 사망한 중학교 교사의 휴대폰 통화 기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누군가에게 밤낮 없이 시달려온 정황이 확인된 상태라고 합니다. 자, 일단 교사 휴대폰 어떤 일이 있었던 건데요? 네, 지난 22일에 이제 0시 50분쯤에요. 제주도의 한 중학교 본관 뒤 그 창고에서 40대 남성 교사가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 사망한 A 교사의 아내가 신고를 해서 발견하게 된 건데 이 아내는요, 전날 저녁에 집을 나간 남편이 연락이 되지 않자 학교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찾았다가 사무실에서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를 발견하고 그리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학교 창고에서 이 A 교사의 시신을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사건 이후에 이 초등생 자녀도 있는 아빠였던 이 40대 교사가 이 세상을 떠난 배경이 드러나게 되면서요. 이 한 학생 가족의 지속적인 민원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교육계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공분이 일었고 또 전국적으로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떤 학생 가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을 받아왔다라는 겁니다. 유족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학생이 집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계속 선생님한테 아침, 저녁에, 점심 하여튼 24시간 그런 식으로 밤낮 없이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유족에 따르면 지난 3월 그러니까 학기 초부터 지금까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단 A 교사가 결석이 잦고 또 흡연을 하는 이 학생에게 여러 가지로 타이르면서 지도를 했는데 이 학생의 보호자가 A 교사에게 학생이 교사가 무서워서 학교에 못 간다, 안 가려 한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항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족은 통화 내역도 공개를 했는데요. 해당 학생의 가족은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많은 날에는 아침부터 밤까지 밤낮 없이 한 10통가량 이제 전화를 건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A 교사는 사건 발생 일주일 전부터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학생 가족이 밤낮으로 교사에게 전화를 했던 거예요? A 교사가 학생 가족과 나눈 문자도 지금 공개가 됐거든요. 담배를 피우고 자주 결석하는 학생의 정학을 막기 위해서 이 A 교사가 학생에게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을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또 담임 입장에서 학교를 열심히 나왔으면 좋겠다. 담배 못 끊겠으면 줄여보자. 라든지 아니면 누나가 많이 도와주니까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다. 잘 자고 내일 보자. 학생이 또 무단결석을 하면 아프면 병원에 갔다가 학교에 와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사로서 학생의 일탈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뭐 저 정도 얘기가 학생한테 훈육하는 차원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학생을 걱정하는 느낌이 드는데 하지만 해당 학생 가족은 학교와 도교육청에 A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언어폭력을 저질렀다라고 하면서 민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교사로서 학생을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돌아온 건 밤낮 없는 항의 전화였다는 겁니다. 너무 뭐 정신적으로도 좀 힘들고 이러니까 병가를 좀 내라. 그래서 병가를 쓰기로 하고 뭐 진단서를 끊고. 자, 동료 교사들이 보기에도 많이 힘들어 보였다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병가를 좀 쓰고 쉬면 되는데 병가는 왜 못 썼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A 교사가 숨진 채 발견하기 하루 전날 21일입니다. 21일 날 병가를 내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학생의 부모님이 학교를 찾아오겠다고 하니까 병가를 내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학생 부모들은 오질 않았던 거죠.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고요. 이뿐 아닙니다. 교사의 아내는 뭐라고 하냐면 남편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가 측에서는 계속 채집을 잡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사과하지 말라. 벌은 알아서 받으라. 이렇게 계속 괴롭히니까 이 남편, 즉 이 교사가 너무나 억울하니까 그 억울함이 극에 달하니까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일. 교육계에서는 2년 전에 있었던 서울 서초구의 교사 사망 사건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변화가 없고 선생님들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좌절감을 느끼고 매우 슬프고 여전히 변한 게 없다.
이런 지적이군요. 그렇습니다. 2023년 7월경이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교사의 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에서 이 교권보호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빨리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고 여러 가지 대책도 마련되었었는데 그로부터 2년 뒤에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교육계에서는 변한 게 없다. 이 문제가 또 조속하게 다른 대책이 마련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굳이 선생님 휴대전화로 항의할 필요가 있나요? 그 당시에 이 문제 때문에 이 민원 전화 같은 경우는 학교의 대표 전화나 온라인으로 받도록 되어 있고 특히 이제 개인 번호가 아니라 안심보호 서비스 그리고 민원을 위해서 학교에 방문할 때도 사전에 방문하는 제도들이 여러 가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사는 이런 서비스, 이런 어떤 보호 조치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연락처로 수차례 이렇게 수십 차례 민원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교육계에서는 조금 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소하고 있고 애도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제주도교육청은 원래는 어제까지로 예정됐던 분향소도 운영 기한을 30일로 연장하고 있고 전국의 어떤 교사, 교육부 관계자들이 추모하는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나 또 직접 방문하는 상황이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계의 어떤 자성의 목소리 그리고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